안녕하세요. 오늘은 뱃속의 둘째 뿌이가 13주 차가 됐습니다. 저번 주가 이제 12주 차여서 뿌이의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왔어요. 보통 12주를 전후로 해서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목 투명대가 3mm가 넘는지 콧대가 있는지, 그리고 내부에 주요 장기들이 잘 생겼는지, 그리고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를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 초음파로 15분에서 20분, 길게는 30분까지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꼼꼼히 봐야 하다 보니까 아기가 자세를 잘 잡아줘야 골고루 볼 수 있는데 저희 아기는 자세를 잘 안 바꿔서 한번 중단하고 한 5분 정도 열심히 걷고 들어와서 다시 초음파를 받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영상을 찍고 체열을 한 뒤에 의사선생님 치료를 보러 갑니다. 첫째 때 이미 겪어봤던 과정이어서 목투명대를 볼 때 이제 1.44 정도였고 콧대도 있다고 하셔서 사실 별다른 걱정을 안 하고 진료를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초음파 봐주신 선생님께서 뭔가 이제 확인할 게 있다고 체크를 해두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다시 한번 보자 하셔서 이제 다시 초음파를 확인을 해봤고요. 아기 뱃속을 초음파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까맣게 보이는 게 위래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작은 음영이 또 보이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런 작은 음영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장폐색이 온 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그림자면은 다행이겠지만은 이게 장폐색이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니프티를 해보자 권유를 하셨습니다. 보통 니프티 검사는 이제 엄마가 만 35세 이상으로 노산일 때, 그리고 목덜미 투명대를 쟀을 때 3mm 이상일 때, 또는 엄마 호르몬 수치가 안 좋을 때 권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출산 예정일이 이제 8월인데 제 생일이 7월이거든요. 그래서 출생 예정일 기준으로 하면은 간당간당하게 만 35세를 넘어서 노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상으로도 뭐가 보이고 노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미리 확인을 하고 한번 안심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냐 권유를 하셔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일단 니프티 검사는 엄마의 피 속에서 아기의 유전적 이상을 찾아내는 검사인데요. 보통 이렇게 체열을 해서 검사를 했을 때 한 번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 번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재검사를 해야 되고 재검사도 그냥 피를 채취를 해서 체열을 해서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3차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니프티를 했는데도 높은 확률로 이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은 이제 양수 검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니프티는 아무래도 이제 선별 검사, 이제 확률적으로 몇 %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이고, 양수 검사는 확진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100%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니프티에서 이제 높게 나오면은 마지막으로 양수 검사를 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니프티 후에 양수 검사를 하게 되면은 또 일부 비용이 지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니프티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째를 가졌을 때도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으로 나와서 니프티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체열만 하면은 끝나는 검사라서 좀 간단하게 이제 끝나는 검사라 힘들지는 않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심리적 부담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니프티 안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의사 선생님이 니프티를 권유를 하시니까는 또 마음이 심란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심시간이 겹쳐서 점심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좀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물었더니 남편은 그냥 고민 없이 했으면 좋겠다, 리프티 검사 했으면 좋겠다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리프티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임신 기간 내내 걱정을 하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서 저도 리프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병원에 다시 돌아가서 수납을 먼저 한 다음에 리프티 검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호사 선생님에게 들었고, 그러고 체열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첫째를 낳았던 병원이라서 둘째는 비급여 항목들을 10%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은 리프티 검사가 70만 원인데 저는 10%를 할인을 받아서 63만 원에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리프티를 좀 고민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태아보험이었어요. 첫째 때는 제가 한 10주쯤에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둘째는 아직 가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좀 미루고 있었는데 막상 리프티 검사를 받게 되니까 태아보험을 미리 들어주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첫째 때는 리프티 비용도 일부 태아보험에서 지원을 받았었고 그랬는데 이번엔 태아보험을 아직 못 들었다 보니 비용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리프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보험도 못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저처럼 태아보험을 미루지 마시고 꼭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리프티 검사 결과가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나온다고 하셔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마음 편히 지내보려고 합니다. 1차 기형아 검사를 앞두신 분들 혹은 리프티나 양수 검사를 앞두신 분들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프티 결과를 받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프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리프티 설명서를 받았고요. 리프티로는 이렇게 세 가지,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그리고 파타우 증후군, 이 세 가지를 이제 검출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리프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서인데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요 21번 염색체가 다운 증후군, 로우 리스크로 나왔고요. 여기 18번 염색체가 에드워드 증후군, 이것도 역시 로우 리스크. 그리고 13번이 파타우 증후군 염색체인데 이건 역시 로우 리스크로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른 염색체들도 다 정상으로 로우 리스크로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이 정도 확률을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 확률로 정확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험 관련 안내가 있어요. 이제 양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잘못 나왔을 때 이렇게 보험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그 검사 의뢰서와 이 결과지를 아이가 한 2살 정도 될 때까지는 챙겨두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나면은 보험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결과지는 잘 보관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둘째 V의 리프티 검사 결과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결과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